지난 2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도씩 상승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지구 평균을 웃도는 1.4도씩 상승했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한 때이른 폭염과 더 잦아진 산불, 그리고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죠.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창원에서 벚꽃을 보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기후변화로 과일의 재배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되는 사과의 재배지가 점점 북쪽으로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칠레나 일본뿐 아니라 창원에서도 매년 정어리 때 죽음이 반복되고 있는데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폐사 원인은 산소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가까운 현실로 다가와 이상기후, 경제활동과 먹거리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자 1992년 전 세계 지도자들이 브라질 리우에 모여 유엔 환경개발회의를 개최하였고 2015년 유엔 총회에서 193개국의 만장일치로 17개의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채택되었습니다. 유엔의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지구 곳곳의 빈곤, 불평등, 기후위기 등을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하고 인류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는 100명으로 구성된 창원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설치하여 유엔의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시온도 낮추는 녹색 커튼, 반디 원정대, 지속가능 발전 교육,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시민생물 조사단 활동 지원, 기후위기 그린 액션 챌린지, 자원순환 길마켓, 도시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 등 시민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구사랑 3고 이벤트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이 분리 배출하는 날이죠. 출근길이 바빠서 큰 박스에 종이를 다 모아서 버렸는데 잘못되었다고 다시 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요? 어떻게 배출했을까요? 평소대로 큰 박스에 택배 박스, 주스팩, 멸균팩, 영수증 전단지 넣고 그 틈 사이에 신문을 구겨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테이프로 단단히 붙여서 갔죠. 열심히 하셨는데 몇 가지 잘못 알고 있었군요. 박스에 붙어 있는 테이프를 그냥 버리면 박스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마트에 가면 비닐끈이나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코팅된 멸균팩, 주스팩 등 비닐이 붙어 있는 종이류는 종류별로 모아서 배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해요. 종이에 붙어 있는 비닐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된다는 말이죠. 네, 영수증과 전단지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답니다. 그래야 배출된 종이를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 언니셋 만나서 분리 배출을 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웠네요. 고마워요. 선생님, 투명 페트병과 플라스틱 병을 분리해서 배출해야 되는 건가요? 네, 투명 페트병은 물로 헹궈서 라벨을 제거하여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하고 플라스틱도 내용물을 비우고 헹궈서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은 제거하고 배출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인 샴푸통은 어떻게 배출할까요? 샴푸통의 경우 샴푸 용기는 플라스틱으로 펌핑 부분의 스프링과 분리되지 않으면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요. 투명 페트병만 따로 수거하는 이유가 뭐죠? 투명 페트병은 옷, 가방 등으로 재탄생하여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어요. 선생님, 오늘 아침 양치하다가 우연히 치약 뒷면을 봤는데 재활용 표시에 플라스틱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배출하는 건가요? 작은 글씨도 잘 보셨네요. 플라스틱 외에 다른 재질로 되어 있으며 치약, 소스통 같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치약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배출해 주시고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고체 치약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박 선생님, 유리병을 깨뜨렸는데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깨진 유리는
불연성 종량제 전용 마대에 버려야 합니다. 깨진 유리를 마대에다 버리면 위험하지 않나요? 손이 다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거할 때 다칠 수가 있으니 신문지나 수건에 싸서 버려야 합니다. 그럼 깨진 거 말고도 집에 사용하지 않는 사기 그릇 같은 거 그런 거는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깨진 유리병처럼 전용 마대에 넣어서 같이 배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깨지지 않는 거라면 부피가 크겠죠. 부피를 줄이려면 잘게 부숴서 안전하게 전용 마대에 같이 배출하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배, 사과 등을 싸고 있는 과일망은 스티로폼 같은데 재활용이 되나요? 재활용이 될까요? 저는 재활용이 되는 것 같아서 스티로폼으로 버렸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일망이 스티로폼인 줄 알고 분리배출하거든요. 그런데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해요. 분리수거가 될 것 같은데 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죠? 과일망은 얼핏 스티로폼처럼 보이지만 재질이 EPE라고 해서 플라스틱 외에 다양한 성분을 섞어 만든 것이라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과일망뿐 아니라 본, 보냉팩이나 볼펜, 칫솔 같은 것들도 여러 재질이 혼합되어 있어서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과일망은 버리기 전에 재사용할 만한 팁이 있을까요? 네, 비누 받침대로 쓰거나 수세미로 사용할 수 있고 참기름병을 감싸서 사용해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과일망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할게요. 선생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평소에 우리가 쓰는 비닐들은 전부 재활용 되는가요? 아니요, 비닐 종류들이 다 재활용이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면 어떤 비닐류가 재활용이 되나요? 라면 봉지나 과자 봉지 등의 뒷면에 재활용 가능 표시가 있는 것들은 이물질을 잘 제거해서 분리 배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재활용 가능하다는 표시가 없는 비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소에 쓰는 투명한 위생팩 있죠? 그런 것들은 깨끗하게 세척해서 분리 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배달 음식에 씌워져 있는 비닐이나 집에서 사용하는 랩 종류는 재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 배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평소에 비닐처럼 보이는 것들은 전부 비닐로 분리 배출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런데 비닐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하나하나 기억하는 게 좀 어려워요. 네, 좀 어렵죠. 비닐은 이물질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만 재활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깨끗한 상태로 그리고 펼쳐서 버리는 노력과 습관이 필요해요. 딱지를 접어버리면 접은 비닐이 선별기에 걸려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펼쳐서 버려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올바른 분리배출법 OX 퀴즈 어떠셨나요? 분리배출할 때 헷갈리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잠시만요. 본 영상을 시청한 후 이벤트 기간 동안 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가셔서 학습 퀴즈를 푸시고 5문항 중 4문항의 정답을 맞춘 분께는 남기신 전화번호로 선착순 100분까지 누비자 상품권이 발송됩니다. 나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지구사랑 함께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